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일 TV 2018년 4월 17일 벌써 9회네요. 네,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9회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소식입니다. 검찰 삼성 서비스 두세 명 오늘 소환. 노조와의 혐의 다지기를 합니다. 해체된 컨트롤타워 미전실, 미래전략실이죠 여러분. 개입 여부 규명이 관건이다. 서울지검 공공형사부 부장검사 김성훈 검사님은 오늘 삼성전자 서비스 관계자 두세 명을 소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임원급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임원급을 수사하기 전 단계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잔챙이부터 수사하는 겁니다. 저도 뭐 잔챙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자, 삼성이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수사로 수원 서초사업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드디스크 문건 수천 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수천 건 중에 노동법 위반 관련 혐의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앞서 삼성전자 서비스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노사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 지난 10일에는 부산과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비스, 남부 경원지사 등 두 곳과 해당 지사 및 본사의 임직원, 자택 등 4-5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자, 임직원 압수수색, 제2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수첩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요번에 한 600건 정도로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자, 마스터 플랜 포함해서 6,000건에 달하는 문서에는 노조 활동 감시, 노조원 가입자 수를 면밀하게 추적했고 100여 가지 행동 요령이 또 나와 있더랍니다. 노조 진행 상황 점검표까지 있고 노조 가입자가 과반이 되면 직장 폐쇄 단행하라 이런 내용도 있답니다. 이야, 노조가 과반이 되면 직장을 폐쇄하라. 참 무식한 방법인데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자, 돈이 많은 삼성이기에 가능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자, 삼성전자의 돈은 주주의 돈입니다. 근데 본인의 돈량 저렇게 막 쓰면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주주님들 이번에 주주총회 때 어떻게 한번 경영진들을 싹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다음입니다. 민형사상 고발로 압박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검찰은 노조의 폭행과 폭언을 유도한 뒤 이를 민형사상 고발로 압박하라는 내용이 적힌 삼성전자 서비스 내부 문건도 확보했다.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경영자 총연합회 경총 삼성을 대신해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측과 협상한 정황도 포착했다. 대단합니다. 네? 경영자 총연합회 경총 의리 있네요. 네? 어떻게 본인 회사도 아닌데 삼성전자 노조 측과 만나서 협상을 합니까? 이거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네? 다음입니다. 옛 미래전략실 미전실로 향하는 검찰. 조직적 노조와의 공작 의혹 수사는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뒤 해체된 옛 미래전략기획실 미전실로 향하고 있다. 삼성 미전실의 연루가 사실로 드러나면 당시 삼성이 최고위층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났네 여기.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가 떨고 있을까요? 자,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떨고 있지 않을까요? 그쵸? 무엇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남았잖아요. 뇌물죄에 대해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하고 미래전략실을 수사를 한다? 새로운 사실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여러분?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압수수색 및 분석, 진술 확보 병행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뉴시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검찰 삼성노조와의 실무자 줄소환, 윗선 규명 주력하고 있다. 압수수색 및 분석, 진술 확보 병행하고 있다. 미전실 등 고위층 개입 여부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 중엔 지난 2014년 공개됐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S그룹 노사 전략 문건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문건 누가 발표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처음에 했던 게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이 S그룹 노사 전략이란 문건을 언론에 폭로를 했죠. 자, 삼성 TF 구성 임원급이 수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성이 TF를 구성해 임원급이 수장을 맡는 등 노조 와해를 단계별 조직적으로 시도한 정황이 담겨 있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노조 파괴 전문가로 알려진 변호사를 고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조 활동에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죠. 네? 어떻습니까, 이게? 네? 이게 진짜 말이나 되나요? 삼성 TF 구성. 참. 웃음만 나옵니다. 웃음만 나옵니다. 진짜.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노조를 와해를 시켰어야 됐나요? 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사용자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다음입니다. 검찰의 입장입니다. 검찰 차분히 수사할 것. 검찰 관계자는 문건 분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관계자 소환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문건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검찰 수사를 많이 받았지만 그 문건에 대해서 이 문건이 왜 만들어졌는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이 문건이 또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문건을 누가 만들었는지, 자, 먼저 만든 사람을 찾겠죠. 만든 사람을 찾고 이 문건이 만들어진 경위를 찾습니다. 그러면 만든 사람은 누구의 지시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조사를 받겠죠. 그런 다음에 이 문건을 만들어서 그 다음 결과는 무엇을 갖고 왔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조사를 받는 사람은 정말 본인이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무엇에 쓰였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 문건을 만들려고 지시했던 사람을 소환 조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지시를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위반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죠. 네. 자, 다음입니다. 검찰 삼성노조와의 실무자 줄소환 윗선 규명 주력이라고 되어 있죠. 금속노조 삼성지회 옛 에버랜드 노조 검찰의 추가 고소 준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속노조 삼성지회 옛 에버랜드 노조 측에서는 과거 삼성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다수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노사 전략 문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으나 2015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이죠. 이게 삼성집에도 노조와의 재고소 그룹수사 불가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재고소할 계획이다. 2013년 10월 삼성집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폭로한 S사 노사 전략 문건을 토대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당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봉영 당시 삼성 에버랜드 대표이사 사장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2015년 1월 대부분을 무혐의 처분했고 에버랜드 임직원 4명만 약식 기소되어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당시 2013년 10월에 고소를 했고 2015년 1월에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안인데 이걸 갖고 또 고소를 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건 부당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부당합니까? 수사가 잘못됐으면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지금 현재 국가 경제가 어려운데 재계 순위 1위인 삼성그룹을 건들게 되면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삼성전자의 경영 상태를 알려주는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현재 경영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245만원대에서 그렇죠? 180만원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경영이 흔들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주가지수, 코스피 지수는 경기의 선행지수입니다. 경기 선행지수고 지금 뭐 2500포인트까지 근접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도 자 200만원 돌파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자, 경기 선행지수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못 따라와주는 게 못 되면 못 따라와주나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업에 적폐들 때문에 못 따는 거죠. 적폐들 때문에. 그렇죠? 자, 양질의 고용자를 채용을 해서 저임금을 주고 그러면 기업은 매출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나 고용비용은 항상 적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업의 이윤이 많이 남을까요? 적게 남을까요? 기업의 이윤은 많이 남겠죠.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업만 배가 불렀지, 그렇죠? 노동자들은 항상 배고프고 힘들단 말이죠. 네? 가계부채가 왜 올라갔어요? 네? 자, 기업이 100을 벌었으면, 그렇죠? 노동자도 어느 정도는 벌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다음입니다. 검찰이 재수사 의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기판력이라고 하죠. 확정 판결을 새 재판으로 번복할 수 없게 한 효력을 얘기합니다.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과거 무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검찰이 창피하더라도, 그렇죠? 당시에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정말 검찰다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를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바로 잡아놓는 건 정말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재수사 의지를 저는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왜? 자, 삼성이 다스 사건의 소송비를 대납해주면서 그 대납해준 사건을 수사하려고 압수수색을 들어갔는데 그 과정에서 SD카드, 하드디스크 4개와 수천 건의 약 6천 건이라고 얘기하죠. 6천 건의 문서를 입수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 Y라는 문건들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검찰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서울지검은 당시의 판단이 우리가 잘못될 수 있었다라는 전제를 놓고 지금 재수사 의지를 핀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임원급들의 집까지 압수수색하는 강도 높은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자, 검찰에 우리는 박수를 쳐주면서 이 재수사가 이번에 끝나야 된다는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수사 필요성 역설하다. 삼성지회 관계자는 문건 작성 주체인 임원진에 대해선 압수수색도 소환조사도 없이 서면조사만을 진행됐다. 당시에 이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삼성지회가 검찰에 고발을 했으나 문건 작성 주체인 임원진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없었고 소환조사도 없었고 그냥 서면조사만 했다는 거예요. 당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어떻게 서면조사만 합니까? 혐의점이 드러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에 각각 벌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왜 서면조사를 하냐고요? 네? 503호도 네? 대면 보고보다 서면 보고를 좋았다는데 네? 그럼 뭐 이건 뭡니까 또 그렇죠? 자, 이 부분 자체도 저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못 하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서면 조사만으로 가능했다라면 왜 소환을 합니까? 그렇죠? 이들도 그때 그러면 강도 높게 소환을 했어야죠. 당시에 담당 검사가 누구였는지는 몰라도 그 검사님 정말 실수하신 겁니다. 그렇죠? 만약 그때 당시에 검사님께서 담당 검사가 소환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만 잘 해줬더라면 이 싸움은 2015년도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싸움은 2015년도에 끝났는데 이게 지금 2018년까지 왔잖아요. 3년이 더 흘러간 거예요. 3년이 더. 네? 중앙일보 총책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렇습니다. 담당 검사를 구속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참 어이가 없네요.
법원이 내린 판결 결과도 모순되는 당시 무혐의 결론. 당시 무혐의 결론은 조장이 삼성지회 부회장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내린 판결과도 모순된다라고 법원은 얘기합니다. 자, 법원은 징계 등 노조 설립에 관하여 진행된 사실관계가 문건 내용과 일치한다며 위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삼성지회 부회장,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장희 님이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재심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징계 등 노조 설립에 관하여 진행된 사실관계가 문건 내용과 일치한다며 위 문건은 삼성그룹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추인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 있는 이 판사님의 판단은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되는 거고, 아까 좀 전에 중앙일보 총책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 담당 검사를 구속해야 된다라는 건 정말 구속감이네요.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에 노조 와해 문건, 자, 6,000건이 나왔다는데요. 그리고 노사에 관해서 전문가인 변호사, 또한 노무사들을 대거 채용하면서 TF를 구성을 하면서 움직였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법에 의해 호소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당시 담당 검사가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일부 임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 가까이 벌금을 받았다. 자, 이번 수사 때에는 그때 500만원에서 1000만원 벌금 받은 사람과 당시 이거를 담당했던 2015년도에 이걸 담당했던 검사는 참고인 조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자, 검찰의 강력한 의지 꼭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KBS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죠, 여러분.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CCTV로 노조를 감시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죠. 삼성에서 뭔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IT 1위, 글로벌 1위 기업인데 뭐 CCTV로만 했겠어요? 네? 다른 여러 방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노조원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CCTV로 다 봤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노조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래요, 여러분. 뭐냐면 출근함과 동시에 직장 내부에서의 동선이 이 사람은 일거수일투족이 다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고 이 사람이 퇴근과 동시에 또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CCTV로 봤으리라 생각해요. 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나라입니다. 자, 만약에 오늘 노승일이 이 방송이 끝나고 집에 가는 그 동선이 다 잡으면 잡혀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이들은 뭐를 했습니까? 그 노조원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체증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체증을 해서 그걸 갖고 자 술을 몇 병을 먹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네? 이런 일거수일투족들을 다 체증을 해서 나중에는 해고를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당해고 아니에요. 그렇죠? 자, 삼성이 CCTV로 감시, 저거 사생활 침해, 범죄로 삼성 대주주들 다 깜빵 쳐넣어야 해요. 라고 중앙일보 총책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진짜. 네. 자, 이번에 종지부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삼성 노조 설립 방해, 이거 이번에 뿌리 뽑지 않으면 앞으로 더 해결하기 힘들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적폐청산 이번에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적폐 세력들이 계속 남아서 또 부패를 저지르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더 썩겠죠. 그렇죠. 썩고 더 썩습니다.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 마음이 많이 무거울 거예요. 그렇죠? 적폐청산 그렇게 쉽지가 않죠. 적폐들을 어떻게 다 찾아내겠습니까? 네? 정말 그 바퀴벌레들 예? 어디 가서 숨어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여러분? 찾기도 정말 힘들 뿐더러 그 처벌하기도 지금 이렇다 할 증거들이 없으면 또 처벌하기가 또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자, 힘든 항해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호를 우리가 잘 가게 하기 위해선 언제나 우리는 언론에 눈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숱하게 싸우면서 오늘 저는 이분들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냐면요. 삼성전자 간접고용 노동자 1만 명 직접 고용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전환 대신 모든 분들께 정말 축하드리고요. 가족분들께도 축하드립니다. 네. 삼성전자가 간접고용자를 직접 고용한다는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에는 760만 명이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합니다. 지금 1만 명은 정말 저희에게는 가슴 벅찬 일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삼성전자의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의 전환이 이제는 대한민국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업들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이러한 움직임을 좀 보여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를 원하십니다. 자, 모처럼 만에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간접고용 노동자 1만 명 직접 고용 전환, 삼성전자 서비스와 함께 일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입니다. 삼성전자 직접 고용 전환에서 큰 대기업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서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고 80년간 고수해온 삼성의 문호조 경영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요, 여러분. 삼성의 문호조 경영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 왜 삼성을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눈치채셨죠? 네?
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대법원에서 뇌물죄로 마지막 판결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론이 악화가 되면 본인이 파기환송되는 걸, 그렇죠? 부추기는 거죠. 그러니 여론을 전환시켜야 되겠죠. 무엇으로? 이번에는 정규직 카드를 냈네요. 또한 삼성의 문호조 경영이 사실상 폐기되는 이런 카드를 썼습니다. 그렇죠. 닭쥐 감옥이쥐 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꼼수. 하지만 10,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매우 기쁩니다. 자, 삼성은 금속노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와 사전 협의를 이뤘다라는 내용이고요. 세부 내용에 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직접 고용하는 노동자는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소속 서비스 기사와 콜센터 직원, 자재 조달, 협력업체, 노동자 등 총 1만 명에 달할 것이다.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자, 1만 명이 아니라 이왕 여론을 만들려면 삼성전자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전원 다 정규직하는 그런 카드를 내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자, 또 이런 글이 또 올라오네요, 여러분. 죄용이가 회사 돈 훔쳐서 뇌물 쳐준 것만 해도 수십 년형 같은데 왜 깜빵에서 나온 건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참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게. 네. 자, 삼성 이번 1만 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고용하면 전환하면서 삼성과 관련된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 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젠간 꼭 되지만, 그렇죠? 이왕이면 네, 미리미리 좀 해주십시오. 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 생각이 딱 일치했어요. 네. 삼성전자 간접고용 노동자 1만 명 직접고용 전환, 여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이 부담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노조와의 문건수사 과정에서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삼성이 직접 관리하면서 노조 파괴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다 이제 드러난 사실이죠, 여러분. 그쵸? 그룹 사령탑인 미래전략실의 핵심 인사들이 관련 증거가 대거 확보되면서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 행위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자, 어차피 이렇게 관측이 된 거, 네? 전원 다 정규직으로 전원시켜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대법원 판결 받으십시오. 네? 대법원 판결 받고 파기환송되면 그때 가서 또 비정규직 노동자 또 1만 명 또 전환시켜 줄 겁니까? 네? 뭐 볼모예요? 노동자가? 참 이 사람들 안 되겠네. 네? 김치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죄를 여러 가지 지을 필요가 있네요. 한 가지씩 착한 일 하면서 다른 죄 처벌 감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전해 주셨습니다. 네? 참 좋은
자, 참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죄는 사전에 미리 차단을 하면서 사회에 좋은 일 좀 하십시오. 네. 덕 쌓으면, 네. 기업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네. 가족 구성원들도 다 잘 됩니다. 돈만 쌓지 마시고, 덕 좀 사시오, 덕 좀 쌓.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자, 세월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뉴시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원 이동건 선체조사위원 즉각 사퇴해야 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가족협의회 정성욱 인양분과장 님께서 삭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셨습니다. 왜 삭발 단식 농성에 돌입하셨냐면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은폐 방해하고 황전원 제2기 특조위원과 이동건 선체조사위원 등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 세월호 잊지 않기, 목포 지역 공동실천회 등에서 오늘이죠. 17일 오후에 목포신항 세월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추고 진상규명 방해를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집회를 열고 삭발과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삭발과 무기한 단식은 그동안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지켰던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정성욱 인과부장님께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인과부장님은 단식에 앞서 참을 만큼 참았지만 저희가 참을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이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없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은폐한 황진원 특조위원과 이동건 선체조사위원 등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합니다. 또 항적 실험을 은폐한 이 위원은 물론 김영모, 김철승, 공기령 선체조사위원도 공모자라며 5월부터 시작하는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4년입니다.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밝혀진 진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한 진실은 밝힐 수 없다라는 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퇴를 촉구한다라고 합니다. 세월호 가족은 황 특조위원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행적을 감추기 위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으며 이 선체조사위원은 2014년 검찰과 해수부가 관여한 실험 책임자로 그동안 실험 사실을 감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년 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해수부는 해양 플랜트 연구소를 통해 세월호 침몰과 침수 실험을 무려 100여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검찰의 침몰 원인이라고 발표한 증개축, 과적, 고박 불량, 조타 미숙과 같은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기사를 보고. 자, 어제 2018년 4월 16일, 2014년 4월 16일 날 신보란 세월호, 그리고 세월호와 같이 함께 바다로 인재로 인해 끌려 들어간 304분의 합동 연결실이 있었던 날입니다. 헌데 4년이 지난 지금도 어떠한 진실 하나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진실이 밝혀진 게 또 하나가 있었죠. 503호 오전 10시 30분까지인가요? 네? 잤다고 하는데, 네? 그거 하나 밝혀졌다. 그거 하나 밝혀졌어요. 네? 얼마나 답답하면 삭발을 하시고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시겠습니까? 네? 무기한 단식 농성 정말 힘들거든요. 저도 10일을 해봤지만 한 3일까지는 정말 말도 잘 나오고 버틸만 해요. 근데 4일 지나잖아요. 편두통이 와요. 눈이 아파요, 눈이. 배가 고픈 거는 잊혀져요, 4일부터는.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에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눕게만 돼요, 눕게. 근데 지금 황전원 세월호 특조위원 이동건 선체조사위원 즉각 사퇴하라면서, 네? 삭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가족협의회 정성욱 인과부장님은 누워 계실 수나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네? 4년을 참아왔는데, 네? 진실을 안 자들이 입을 쿡 다물면서, 네? 국민들 이렇게 우롱하면 안 되죠. 네? 야, 자, 현재 정부에서 빠른 특단의 조치로 가족협의회 정성욱 인과부장님 무기한 단식 농성을 걷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사회로 진실이 지금까지 4년 동안 밝혀지지 않았다면 새로운 TF를 구성을 해서 진실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4년을 기다린, 네? 304분의 가족들이 이렇게 바라는데 선체조사위 다시 구성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루빨리 이분들을 사퇴시키고 세월호 특조위원 다시 재구성해서 속도 있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노조 와해 문건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 삼성전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협의회 정성욱 인양분과 장님께서 삭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세월호 특조위 빨리 재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천천히 대한민국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달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자, 저도 여기저기 이제 가보면 다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날도 있네 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느낍니다. 자, 이번에 6.13 지방선거가 있죠, 여러분. 자, 서울시장 박빙이죠. 자, 박원순 서울시장, 현 서울시장과 박영선 의원님, 우상호 의원님, 자, 3파전이며 경기도지사 이재명 전 성남시장님과 전해철 의원님이 이제 붙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실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장님과 경기도지사님이 되실 분들의 오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앞으로 서울시장과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또한 각 지역의 수장을 뽑는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 적폐청산도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